so amazing. The subtle games that you are playing. Oh, but call your mama, tell her you love her. That's not the end for you. Run through the fire, I'll walk the wire. I would sell everything I own. I'll swim the ocean, dance with the devil. I'd sell my soul to take you home.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한국 GM의 중형 세단이죠. 말리부인데요. 얼마 전에도 말리부를 소개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분량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파워트레인 중에 하나인 디젤 모델에 대한 소개를 조금 늦춰서 하게 됐는데요. 기존에도 시장에 나왔었던 1.6L 디젤 그 엔진을 중형 세단 말리부에 매칭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말리부 디젤이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말리부 디젤은 GM의 다운사이징 트렌드에 맞춰 저배기량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2014년 8세대 말리부에 디젤이 추가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인데요. 기존보다 엔진 배기량은 작아졌지만 더 가벼워지고 더 좋은 연비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더 조용해졌고 승차감도 개선됐습니다. 외적인 이미지는 다른 말리부와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전면부가 예전보다 깔끔하고 날렵한 인상을 전달하고 LED 헤드램프도 야간 주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디젤만의 차이점은 후면에 위치한 블루 컬러 배지 정도이며 최대 19인치 크기의 휠 타이어까지 조합되기에 외관만 보고 다른 모델과 차이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찾아보면 몇몇 차이가 있긴 합니다. 주유구가 캠리스 방식으로 바뀌었고 요소수 주입구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띄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료 탱크도 가솔린 모델의 61.7L에서 54.9L로 줄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동일하죠. 쉐보레 특유의 감싸는 구성인데 보통은 랩 어라운드 스타일이라 부릅니다. 쉐보레는 듀얼 콕핏이라고 하고요. 디젤 모델인 만큼 계기판이 달라졌는데 엔진 회전수 표시 영역이 줄어들었고 중앙 디스플레이에는 요소수 잔여량을 알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동급 최고 수준의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정말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면 오디오 음량까지 동기화돼 음량 조절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외에 통풍과 열선 지원은 물론 타공 가죽 마감, 열선 스티어링 휠, 뒷좌석 열선 기능, 어두울 때 조명에 들어오는 USB 포트 등 구성적인 부분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말리부 디젤이 들려주는 감성적인 소리를 들어볼까요?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기능을 선택조차 할 수 없는데요. 이것이 빠진 나머지 보조 안전장비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오토 윈도우 기능은 운전석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불편합니다. 최근 디젤 승용차의 인기가 시들해졌는데요. 강화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며 높은 연비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말리부 디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이번 말리부인데요. 그러면 자세장 제어 장치를 해제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 채용되어 있는 만큼 초반부터 두둑한 토크를 바탕으로 밀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번 디젤 엔진, 사실 과거 그 8세대 말리부에도 디젤 엔진이 채용되었던 바 있지만 당시에는 2.0L 디젤을 바탕으로 했었죠. 오펠에서 만든 디젤 엔진, 뭐 지금 엔진도 사실 오펠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때보다 배기량이 줄었는데 차가 달리는 느낌, 이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출력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토크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두 모델의 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배기량에 따른 그런 차이들이 녹아나고 있는데 차가 달릴 때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변속기의 저단 기어를 상당히 촘촘하게 가져감으로써 사실 이제 발진 가속력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단의 토크를 키워서 일상에서의 그런 답답함을 없앤 것이 특징인데요. 자, 6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자체로 본다면 속도 자체가 그리 빠르진 않은데요. 사실 GM의 변속기 중에서 정말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캐딜락 쪽이고 한국 GM 이 쉐보레 라인에서는 보통 이제 내구 쪽에다 중심을 두고 이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향후에 이런 점까지 보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말리부 디젤 1.6 디젤의 가속 성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9.79초, 뭐 사실 9.8초라고 보면 되겠죠. 이 엔진의 성능,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과거 2.0 디젤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엔진이 있을 때 아무래도 2.0 쪽이 조금 더 빠른 모습은 갖게 되지만 실제 이 차이 자체가 뭐 1초 이상 이렇게 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운전자가 체감하는 부분에서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량화라는 것 또한 상당한 이점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말리부 디젤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뭐 디젤 엔진이 채용된 만큼 앞쪽으로 조금 더 많은 무게가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전륜구동 기반의 승용차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거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이 연식 변경에 따른 모델 변경에 따른 무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굳이 뭐 무게를 이제 비교해서 보자면 예전 이 말리부 것들을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2.0 가솔린 터보 엔진보다 살짝 가벼운 정도의 무게를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펠이 상당히 자랑하는 미스터 디젤 엔진이라고 불리는 이 엔진. 자, 그렇다면 김선웅 기자에게 이번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번 말리부의 키워드는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4기통 1.5L 엔진에서 3기통 1.35L로 축소를 시켰고, 디젤 모델도 2L에서 1.6L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특히 이 디젤 엔진에 대한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푸조 시트로행 소속인 오펠에서 개발한 엔진인데요. 과거 1.7L 디젤보다 연비를 10%가량 높이고 출력과 토크는 2L 디젤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컨셉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무려 24,000시간 이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7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테스트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엔진은 오펠 최초로 엔진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디젤이지만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무려 150가지 특허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물론 디젤의 한계까지 넘어설 정도는 아니지만 디젤로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랙스나 이코녹스 등과 같은 차량에서 리뷰를 해서 성능이라든지 연비 부분 그리고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쪽에 업로드된 영상이나 시승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신 김에 구독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보신 것처럼 다양한 엔진의 경쟁력이 잘 두드러집니다. 사실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 뭐 특허를 몇 개를 획득했네요,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실제 차를 타고 저속에서, 자, 속도를 줄이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부드럽게 차를 가속 페달로 가속시켰을 때, 이때 차가 조금이라도 답답하거나 특히나 터보렉이 조금 더 짙어지게 되면 이 답답함이 커지게 되는데, 특히 이 엔진 쪽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엔진 출력은 136마력, 앞서 보신 것처럼 최대 토크는 32.6kgm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뭐 자동 변속기가 물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어떤 실용 구간에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부족한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성능, 아무래도 이 체감보다는 수치적인 면에서는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에 의한 네, 일부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실제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충분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변속기에서 느껴지는 변속 쇼크라는 점도 없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1세대 모델 같은 경우가 저단에서 이제 툭툭 때리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왔었는데, 최근 변속기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뭐 보령 미션이다라고 해서 변속기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개선이 됐지만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네, 한국 GM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리브라고 했을 때 상당히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네, 승차감인데요. 경쟁 모델, 뭐 이제 소나타가 나올 예정이지만 네, 현재 이제 어떤 그 현대차의 차를 셋업하는 방향으로 놓고 본다면 승차감은 사실 좀 떨어지겠지만 이 성능 쪽으로 뭐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요소를 살리고자 이렇게 셋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예상이고요. 경쟁 모델인 K5 또한 르노 삼성의 SM6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 이 댐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짜임새 있는 그런 조합을 보여주게 되는데, 과거의 말리부는 상당히 뭐 성능 중심으로 핸들링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탄탄한 모습을 보였죠. 반면 현재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핸들링 성능을 끌고 가면서도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승차감을 확보해내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하는 환경에서는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핸들링 감각 역시도 떨어지지 않는데, 뭐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말리부 역시도 렉 타입의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서스펜션이 조금 부드러운 성향을 띠게 됐을 때 고속으로 갔을 때 안정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김선웅 기자가 사실은 이제 저보다 먼저 테스트카를 타고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고속 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앞자리 숫자, 스피드미터 상의 앞자리 숫자를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이 차의 배기량, 어떤 수치적인 퍼포먼스를 감안해서 본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놀랍게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엔진이 보여주는 것, 어떤 그 실용 구간 또한 실제로 성능을 구현하는 환경, 이런 때 부족함이 없다는 점이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분명히 1.35도 크루징하는 환경 안에서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줬는데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역시 비쌉니다. 사실 가격 부분은 이제 GM이 질타를 받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엔진, 물론 뭐 산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독일에서 엔진을 가져왔으니까 거기다 지금 계열사도 아니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를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뭐 소비자가 산업 이런 측면, 뭐 노조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런 환경 안에서 그렇다면 과연 1.35와 디젤 엔진 어떤 걸 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김선웅 기자가 한번 진단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말리부를 구입하실 때 이 터보 모델이 유리한지 디젤 모델이 유리한지 꽤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디젤 모델의 트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터보 모델 트림을 디젤과 비슷하게 설정했습니다. 먼저 가격을 볼까요? 동일 트림 기준으로 디젤이 이 터보 모델보다 약 350에서 45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만큼 초기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차를 샀으니 세금도 더 내야죠. 차량 구입 시 대략 30만원 전후로 취등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럼 유류비를 비교해 볼까요? 그 전에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 이후 최종적으로 얻어진 연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특성상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연비 편차가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1년에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디젤은 이 터보 모델보다 약 6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젤 모델은 차를 구입한 이후 첫 1년간은 약 350에서 450만원 정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럼 장기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5년 정도까지는 가솔린 2터보가 금전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 디젤 쪽 유지비가 크게 절약되기 시작하고 10년 차가 되면 꽤나 큰 이익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장거리 주행이 작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디젤을, 이동거리가 작고 금방 차를 교체를 한다면 가솔린 2터보 모델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성능을 원한다면 2.0 터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장거리 주행이나 장기 보유 측면에서는 디젤이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거리 주행이 주특기인 디젤 모델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같은 기능은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장거리 주행이 유리한 차가 장거리 운전이 불편하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죠. 때문에 향후에는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을 옵션으로라도 준비해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이 연비 테스트를 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에 이르렀을 때 이 연비는 거의 지금 보시는 공익 연비는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다 저희가 테스트한 연비를 한번 놔볼까요? 뭐 1.35 같은 경우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리터당 3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말리부 디젤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인 어떤 그 섹션별 테스트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요. 이때 보여준 연비가 대략적으로 정말 편하게 탔는데도 17 정도를 마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에는 시내 주행 연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 여기서 주행한 연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연비는 이것보다 더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GM이 상당히 이 좀 저돌적인 면 이런 것보다 반대로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이제 제조사 중에 하나인데 연비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연비는 분명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거리 환경, 이 앞서 보신 것처럼
네, 5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만회가 되기 때문에 이 시내 주행 중심에 또한 마일리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15,000 이런 소비자분들께서 굳이 이 값비싼 독일제 디젤 엔진을 택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물론 엔진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 가솔린 터보 엔진, 그것도 고급류 사양으로 타다 보니까 연료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질 때도 있기 마련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나가고, 네,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특히나 연료비, 특히 이 말리부 디젤은 탱크 자체가 작은데요,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주유를 했을 때 가솔린 엔진보다 조금 더 마음이 충만해지는, 쉽게는 게이지 바늘이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말리부 디젤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다른 말리부들 것도 한번 볼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모델별 양산에 따른 그런 편차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38m대를 나타낼 수 있다. 이전 모델은 이제 1.35는 이제 37m대도 기록했지만, 네, 다양한 모델을 봤을 때 38m대 정도의 성능을 이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최장으로 늘어지는 경우라도, 반복에 의해서 늘어지는 경우라도 최장 40m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이어의 퍼포먼스라는 부분도 제대로 잘 나오는 편인데, 오히려 이제 마른路面만 바라보게 되면 이 사이즈 대비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지만, 네, 지금과 같은 환경, 어찌 보면 이제 이 겨울路面까지를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탄력성 좋은 그런 사계절 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구성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자, 이 도어 스위치를 보게 되면 오토 이 업다운 기능이 운전석 쪽만 제공되게 되는데, 조수석 쪽도 달아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변속 조작 레버, 변속기 기어비 이런 것들 다 좋지만 수동 모드로 조작할 때, 물론 맞습니다, 99%의 소비자들은 수동 모드를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매번 불편합니다. L레인지로 내리고 버튼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무엇보다 이제 암레스트 쪽에 팔이 걸리는 그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시프트 패들 혹은 패드를 달기 싫다면 일반적인 예전 이제 현대차는 H매틱이라고 불렀죠. 이런 스타일로 바꿔주면 좋겠네요. 또한 이건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고속도로 이제 저희가 다양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번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 3곳의 고속도로를 갔는데 이 덕평 휴게소가 표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휴게소랑 한국GM 간의 사이가 나쁘다든지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휴게소 정보는 조금 알차게 그렇게 넣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경쟁사들이 이런 점을 상당히 잘하기도 하죠. 사실 위스퍼 디젤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숙성,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럼 한번 수치를 볼까요? 네, 디젤 모델로서 어떤 외적인 수치로 본다면 아주 최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가 달리거나 이런 환경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숙성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사이즈, 편평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정숙성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당히 좋아졌죠. 무엇보다 빠른 반응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GM답지 않게 의외로 이번 시스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네, 오늘 만난 쉐보레 말리부 디젤. 무엇보다 실주행 연비에서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다른 말리부도 그렇지만 다른 차에서 다른 동급 모델에서 느끼기 힘든 이 고급스럽게 튜닝되어 있는 승차감 부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가는 만큼 장거리 그런 운전, 차를 타는 시간이 많은 그런 소비자분들께 말리부 디젤은 충분한 경쟁력을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 일부 지금 장비들이 없죠. 가령 액티브 세이프티 같은 경우가 이 디젤 모델에서는 채용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 아무리 차를 잘 만들더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커지는 만큼 또한 액티브 세이프티 자체가 그 단가 자체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용해 줌으로써 어떤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면 말리부가 갖는 그런 경쟁력이 한층 더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경제성을 도모하는 136마력의 디젤의 19인치 휠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이 밑으로는 바로 17인치 사양이 있는데, 이 1.35처럼 차라리 이제 19인치를 드러내고 저라면 이제 16, 17 이를 통해서 말리부 디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말 뛰어난 이 연비를 한층 더 강화시켜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의외로 잘 달리고 편안하고 디젤 모델로서는 상당히 정숙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말리부 디젤을 만나봤습니다. And you should know